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또 흥미로운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연일 뉴스를 달구고 있는데 정말 큰일 났죠.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 초유는 아니지만 냉전 이후 세 번째로 여객기들을 징발 동원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어떤 연유인지 또 미국 정세는 어떤지 한번 보겠고,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완전히 정신이 없는 사이에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 국방부가 미 수송사령부에 민간 항공기 징발을 위한 1단계 동원령을 하달하고 민간 여객기를 징발해 인원 수송용으로 투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의 민간인 대피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미 수송사령부에 민간 예비 항공함대 제1단계 동원령을 발령했다고 미 현지 매체들이 현지 시각 8월 22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이번 명령에 따라 CRAF 전력으로 동원되는 기체는 유나이티드 항공 4기, 아메리칸 항공, 아틀라스 에어, 델타 항공, 옴니 에어 각각 3기, 하와이안 항공 2기 등 총 18기이며 이들은 위험지역인 아프가니스탄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안전지대인 카타르, 바레인 등 인접한 미군 기지에서 미 본토로 난민들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 공군은 C-17A 글로브마스터 3 대형 수송기 220여 대, C-130 계열 240여 대, 유사시 수송기로 전용 가능한 KC-135 공중급유기 400여 대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송기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존 전력으로는 막대한 수송 소요를 감당할 수 없어 이번 동원령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공군이 민간 예비 항공 전력을 동원한 것은 베를린 봉쇄 이후 70년 사이 단 2번뿐이었다며 지난 1990년과 1991년 사이 걸프전에서 한 번, 2003년 이라크 침공 때 한 번 등 2번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카불에서 2만 8천여 명의 민간인을 대피시켰지만 하루 최대 3천여 명 수준에 불과한 수송 능력으로 미군 철수 시한인 8월 31일까지 남은 탈출 희망자 3만 2천여 명을 모두 대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직면해 있는데요. 현재 카불에는 탈레반은 물론 미군과 배신자 차단을 주장하며 IS 잔당들까지 몰려들고 있어서 카불 공항은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카불 공항 하나만 지금 딱 해방구예요. 그건 이 탈레반과 미군의 협정 때문인데 그 카불 공항의 해방구 시한이 다가오고 있죠. 8월 31일까지니까. 8월 31일 지나면 탈레반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미국은 이걸 조금 더 연장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탈레반하고 합의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최초의 미군이 6만 명을 수송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2만 8천 명밖에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럼 3만 2천 명 남았는데 이런 미국의 수송기를 아무리 동원해도 안 되는 것이죠. 특히나 또 이 수송기는 원래 병력 또 특수전 병력들 이런 거 실어 나르는 용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인원을 수송한다면. 그리고 의자들도 다 그냥 그물형으로 이렇게 생겨서 장거리 비행을 민간인이 이 수송기 타고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미 항공수송사령부가 징발했습니다. 걸프전, 이라크 침공 이후 세 번째로 징발을 했는데 18대니까 아마도 다 보잉 747급의 대형 비행기겠죠. 그러다 보면 이 18대만 하더라도 한 번 비행에 한 6천 명 정도 수송을 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 18대가 총 한 5번 정도는 왕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되는데 과연 이 짧은 시간에 이 18대 비행기가 5번을 왕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C-17 수송기나 C-130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단 민간을 많이 태워서 바레인이나 카타르 그 지역에 그 페르시아만 안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 지역에 미군 기지들이 있으니까 그 기로 일단 수송하고 한 몇 시간 정도는 그렇게 좀 불편하게 날아가고 민간인들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지금 징발한
이 민간 여객기에 갈아타고 미국이나 뭐 아니면 어디 협정된 제3의 국가로 이동시키겠다라는 보관인 것 같은데 정말 이 아프가니스탄 큰 불행에 휩싸이고 있고 지금 설리번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IS가 등장했다.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집 안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 미군이 직접 가서 데려오겠다. 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 제가 어제 디펜스 브리핑에서 보여드렸듯이 미국의 이 카불 공항에 미국의 헬기들이 특수전 헬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집결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IS나 이런 무장 세력들이 도로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헬기로 지금 실어 나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쪼록 좀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일 곤두박질 쳐서 지금 뭐 취임 7개월 만에 46%밖에 안 되는 지지율이랍니다. 그럼 뭐 이건 정말 1년도 안 돼서 지금 제일 힘 좋을 때인데 46%.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압도적인 지지율로 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철군했는데 왜? 이게 아니죠. 철군해도 피해 없이 슬기롭게 철군해야지. 이게 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기 관리 능력, 상황 관리 능력, 이거에 이제 이 바이든 정부의 그런 마이너스 점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핵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공화당 강경파죠.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의사당 내에서 팍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또는 미국에 협력하던 아프가니스탄인이 단 한 명이라도 남겨져서 희생을 한다면 바이든은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할 정도로 이제는 탄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냥 본물 터지듯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바이든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미국의 국정 그리고 전 세계의 경찰국가로서의 능력을 가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아무튼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정신없는 사이에 이란이 시리아에서 또 사고를 쳤습니다. 드론을 이용해 미군 기지를 공격하려다가 인근에서 초계 중이던 미 공군 F-15E 전투기에 의해 해당 드론이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리아 동부에서 이란의 무장 드론이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그린 빌리지를 공격하기 위해 접근하던 중에 미 공군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미 중부 사령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예루살렘 포스트가 현지 시각 8월 22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1일 오후 발생했는데요. 미 공군 F-15E 전투기는 시리아 동부 지역을 초계 비행하던 중에 약 9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린 빌리지 가까이로 접근하던 이란 무인기를 식별했습니다. 해당 무인기는 지난 5월 이스라엘이 격추했던 자폭 드론과 유사한 기종으로 알려졌는데요. 미 전투기는 즉각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중부 사령부는 연합군 항공기가 8월 21일 시리아 동부 미군 기지 인근에서 접근하던 UAS를 격추했으며 이는 위협으로 간주된 항공기에 대한 자위적 조치의 일환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무장 드론은 최근 중동의 주요 분쟁 지역에서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반이스라엘 무장 세력인 하마스,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에서 활동하는 카타이브 헤즈볼라 등 친이란 성향의 무장단체들에게 대량으로 공급되어 테러 공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은 이 드론을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군 기지를 향해 날렸는지 조사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한창 정신없을 때 뒤통수를 치면 훗날 반드시 얻어맞는다는 교훈, 이란은 좀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F-15E 스트라이크 이글, 폭격기죠. 폭격기, 전폭기인데 이 스트라이크 이글이 초계를 하던 중에 항공 표적을 발견한 것이죠. 그게 지난 5월에 이스라엘이 격추했던 이 이란의 무장 자폭 드론이다 라고 판단하고 이제 공대공 미사일 발사해서 격추를 시켰는데 굉장히 예방적 차원에서 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제가 몇 번 이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보도해 드렸었는데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막 장갑차끼리 충돌하고 또 싸우고 막 그랬다라는 거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이 시리아 북부 지역에 유전이 있는데 그 유전의 관할, 이권을 가지고 미국과 러시아가 싸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북동부 지역에 일부 유전 몇 개를 미국이 관할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권을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이 기지 같은 경우는 한 900명 정도 주둔하고 있으니까 뭐 꽤 대대급 이상 되는 그런 규모가 되겠죠. 이런 지역을 이란의 무장 드론이 공격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 포스트에 보면 카미카제 드론이라고 적어 놨더라고요. 카미카제 바로 자살 돌격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일본의. 그래서 이 무장 드론, 자폭 드론으로 인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유전 완전히 그냥 불바다가 되어버렸죠. 그 정도로 파괴력이 있는 건데 그걸 만약에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아버렸다. 이러면 이거 뭐 바로 지금 아무리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바로 전쟁이겠죠. 그러나 F-15 스트라이크 이글이 이렇게 예방을 해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건 전쟁을 막은 겁니다. 대단한 전과를 올린 거고 이 F-15 이 스트라이크 이글하고 우리 한국의 F-15K하고 똑같은 기종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F-15K도 이 스트라이크 이글처럼 잘해주길 바라고. 자, 그래서 어쨌든 스트라이크 이글이 먼저 예방을 하긴 했지만 미국의 900명이나 주둔하고 있는 기지를 자폭 공격하려고 했던 의도는 맞기 때문에 이걸 누가 했느냐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그게 해당되는 국가 또는 단체에 대해서 처절한 보복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중동 지역은 아니지만 중동과 가까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또 이 중동 지역 정말 하루가 바람잘 날 없는데요.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